또 그 짜장. 자, 보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신석기 하면은 주로 뭐를 배웠어요? 토기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청동기 때 각 나라의 청동문화 다 배운 거 기억이 나죠? 그치? 그럼 해보자. 그럼 이제 청동기 때 주로 쬐끄만지만 뭐가 발생을 해요? 국가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보자. 중국에서 최초의 국가를 뭐라 불러요? 하나라. 우리 한반도에서는 최초의 국가가 무슨 산? 고조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무슨 고? 반란고. 무슨 고? 반란고. 그럼 요거를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동상에서 중심을 잡을 때 웬만하면 무슨 사가 좋아요? 중국사를 중심을 잡은 다음에 중국 왕조가 요때, 일본은, 한반도는, 베트남은, 몽골은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게 쉬워. 뭔지 아시겠죠? 자, 보자 이제. 모르면 손 들고 나가요. 자, 보자. 그러면 중국 청동기 때 BC 2000년경에 나라가 있는데요.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라. 하나라인데 요거를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안 나와요. 아직은 전설상의 나라래. 왜? 지금 발굴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라를 배운 적 있죠? 얼리터우 유적이라고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얼리터우 유적에서 지금 성곽이나 궁궐터나 혹은 이렇게 세발 달린 청동술잔 나오죠. 요거 거라고 지금 추측만 하지 얘네라고는 확정을 못 짓는데요. 그래서 그냥 기록상, 문헌상 중국의 최초의 국가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하나라. 됐고요. 그러면 BC 1600년경에 여러분 하나라 계승한 무슨 나라가 등장해요? 상나라. 요 상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은나라. 왜 나라 이름이 두 개일까?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 없죠? 자, 해볼게요. 상은 민족 이름이야.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한민족. 중국을 한족.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을 앵글론, 섹슨족. 그 다음에 독일 애들을 게으르다, 게르만족.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애들을 라틴족이라 부르죠. 그런데 요 상나라가 원래 여러분 수도가 요쯤 있다가 이사 갔대요. 그래서 상나라 수도 이름이 은허인데 요걸 따가지고 무슨 나라? 은나라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상은 민족 이름이고 은은 뭐야? 수도 이름인데 둘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해보자. 상은보다는 뭐가 나을까? 은상. 재밌지 않니? 친구 중에 은상이 있어요? 은상이. 친구 중에 이름이 특이한 애가 뭐 있어요? 제가 제일 특이해요. 뭔데 이름이? 이안. 아니? 아니? 괜찮은데? 이쁜데? 되게? 이안. 이안? 이안. 조이안? 괜찮은데? 이안. 너는? 제 이름이요? 자, 원래 됐어요. 자, 볼게요. 안 물어봤어요. 자, 제 이름이요? 이름이 제 이름이야? 네. 제시가 있네. 자, 보자. 그럼 여러분, 은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상나라인데 편하게 들으세요. 얘네도 지금 무슨 동기가 있겠어요? 청동기. 무슨 동기? 청동기. 그 다음에 얘네 수도가 무슨 허예요? 은허다. 은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은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은나라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자, 노란 거로 써줄게요. 은나라 하면은 무슨 문자가 되게 유명해요? 갑골 문자. 조용해. 그러면 우리 아까 오셨나 보다. 갑골 문자는 뭐냐? 거북이 여러분 등에다가 일단 거북이를 죽여야 되겠죠? 여기다 확 글자를 새겨요. 새긴 다음에 불을 태워서 이거 가지고 점을 보는 거야. 그럼 하는 거야. 야, 거북이 등에다가 글자를 새겨. 무슨 글자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재수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불에 태운 거 보고 신의 뜻으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나라의 정치를요, 신 가지고 정치한다. 혹은 재정일치랑 비슷한 무슨 정치라고 불러요? 신정 정치야. 근데 갑골 문자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여러분 나중에 뭐의 기원이 돼요? 한자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 거북이 등에다가도 하지만 거북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 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갑골 문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나라의 특징이 뭐냐? 얘네가 여러분 이상하게 무슨 장이 많아요? 순장이 많대.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요, 각 나라에 다 순장이 있어요. 부여에도 순장, 고구려에 순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나라의 순장은 왜 중요하느냐? 많이 묻어요. 보통 순장해봐야 50명, 100명인데 얘네들은 막 5,000명을 죽여서 같이 묻었대요. 그러면 왜 순장이 생겼을까? 사후세계가 유치한 거죠. 내가 왕족, 귀족이면 나 죽어서도 노비가 필요하니까 나 죽여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럼 물어볼게. 동아시아에서 어느 순간 순장이 확 없어져요. 언제일까? 어느 순간 순장이 거의 없어져. 어떤 계기로? 한번 찍어봐요. 뭐 때문에 순장이 싹 없어? 준아. 주나라? 틀렸어요. 나와요. 뭐냐면요. 알려줄게요. 재밌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거의 없어져. 왜냐? 불교는 고등 종교죠. 뭐를 싫어해요? 살생도 싫어하지만 죽어서의 이상향이 좀 여러분 멋있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역설적이잖아. 너 순장이면은 오히려 천국을 못 간다. 그거잖아, 여러분. 자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순장이 없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 끼친 게 바로 무슨 교예요?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지어볼게요. 그래서 은나라 하면은 갑골문자인데 하나 또 해줄게요. 이 했던 건데 옛날에 갑골문자가 거의 상형문자야. 자, 요거 해본 적 있죠, 여러분? 요게 갑골문자에는 뭐예요? 물고기야. 그런데 이 물고기를 썼다가 요게 한 2000년, 1500년 동안 수십 개로 변하다가 나중에 정착이 된 게 뭐냐? 이게 무슨 어자? 고기 어자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갑골문자에서 요 한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거의 1000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빌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무력, 폭력 무자야. 요것도 여러분 1000년이 지나서 수십 개로 변화하다가 나중에 지금이 정착된 게 이게 무슨 무자가 되는 거예요? 싸울 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갑골 문자부터 해서 현재의 문자가 완성시킨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거 세계사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여러분 7세기 때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무슨 태종? 당태종 때 만들어진 이 한자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문자에서 요 문자까지 한자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잖아요. 요 변화한 거를 공부한 게 청나라 때 나온 바로 무슨 학이 되는 거야? 고징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쯤에 어떤 사람이 비석을 썼어, 한자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없죠, 여러분. 이거는 뭐 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고징학 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 제가 얘기해 줄게요. 니네 그 6세기쯤에 신라 진흥왕이 한강 위협을 먹은 다음에 여기다가 북한산에다가 무슨 비를 세웠어요? 북한산 비를 세웠는데 요 당시 한자니까 지금이랑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선시대까지 누가 쓴지 몰랐어. 누가 쓴지 몰랐다가 19세기 때 여러분 추사체 김정희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람이 고징학을 배웠거든? 그 사람이 밝혀낸 거야. 재밌지 않니? 그래서 이런 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졸려서 그런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자, 천천히 해볼게요. 은나라, 상나라, 무슨 동기? 청동기, 무슨 어? 은어. 무슨 문자가 제일 잘 나와요? 갑골 문자. 그쵸? 그 다음에, 별거 없고, 무슨 장이 되게 유행했어요? 순장이 유행하고, 하나 더 이제 팁을 주자면, 그 은나라 때 달력을 음력이라고 해요. 무슨 역? 음력인데, 양력 섞겠니? 음력 섞겠니? 음력 섞겠죠? 음력을 썼습니다. 알고 됐고. 그러다가, 여러분, 은나라 황제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슨 코? 딸기코야, 사이코야? 사이코가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은나라의 주왕인데, 니네 혹시 이거 알아요? 그게 뭐지, 그거? 갑자기 안 떠오르네? 그거 있잖아요. 주지용님. 여러분 들어본 적 알죠? 무슨 용님? 주지용님이라고 해가지고, 연못을 파가지고 막 술 갖다 놓고, 나무에다가 뷔페 갖다 놓고, 막 남자 100명, 여자 100명, 막 이렇게 막 비키니 입고 막 놀게 한 거야. 여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논 거예요. 이거를 뭐야? 술로 연못에 술을 넣고 나무에다가 독일 메달을 놨다. 너무너무 여러분 이 은주왕이요 부패하게 노는데 내가 그 지난번에 그 주문왕 얘기한 적 있나? 주문왕 아들 죽인 얘기. 그거 들은 사람. 더 해줄게. 안 들은 사람. 그거 재밌었지. 더 해줄까? 그런 거 좋아요? 자 볼게요. 재밌게 해보자 여러분. 니네 나쁜 놈인데 머리가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나쁜 놈은 머리가 나쁜 게 좋잖아. 그래 금방 망하잖아.
머리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나쁜 놈이지만 더 많이 괴롭히겠죠. 그러면 이 은주왕이 나쁜 놈인데 머리가 IQ가 놀라지 말아요. 100이 넘어요. 그러면 이 봐봐. 이렇게 은나라가 있으면 그 옆에 무슨 나라? 주나라가 있었는데 부하야. 요 주나라에 주문왕이 있는데 소문이 나요.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이 은주왕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불렀더니 그럴듯해. 그래서 가지고 놀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주나라 제후를 감옥에 쳐넣어요. 쳐넣은 다음에 몰래 얘 아들을 잡아와요. 잡아온 다음에 요리사를 불러요. 누굴까? 백종원이니까 천종원이니까 천종원을 불러서 야, 얘는 아빠는 감옥에 있고 아들을 몰래 잡아다가 요리하래. 죽인 다음에 아들의 몸 가지고 국, 튀김, 난자완스 만들래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은주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에게 3일을 굶긴 다음에 아들 가지고 요리를 수십 개 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상상을 해요. 만약에 안 먹으면 뭔가 똑똑한 놈이지. 왜? 뭔가 능력 있는 놈이잖아. 그럼 안 먹으면 왕이 준 건데 안 먹었다고 죽이면 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놀리는 거야. 맛있니? 이 아들이야 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비극이죠. 그런데 어떤 착한 신하가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몰래 감옥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야, 좀 있으면 음식이 나오는데 네 아들이다. 빨리 자결해라. 야, 차라리 아들 먹니 죽는 게 낫잖아.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 내가 죽어버리면 복수가 돼요, 안 돼요? 복수가 안 되죠. 그래서 연기를 해요. 뭐냐? 음식이 딱 왔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들인지 알아 몰라. 아들인지 알지. 연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은왕이 보면서 웃는 거야. 맛있냐? 그러니까는 일부러 맛있어요? 막 먹는 거야. 일부러. 그러다가 한참 먹고 나서 이제 은왕이 하는 말, 네 아들이야? 인마 딱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때는 마음껏 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본 어떤 비극보다 가장 슬픈 비극. 야, 이거 영화의 한 장면 생각해봐. 우리가 그 입장이 돼봐. 아들 고기인데 이거를 맛있게 먹어야 돼. 내가 살려면, 복수하려면. 결국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요. 돌아가서 식물 키운 다음에 이 아들 때 드디어 여러분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키기로 뭐를 세우게 되는 거야? 주나라 세우는 거예요. 니네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거보다 잔인한 얘기 별로 못 들어봤지. 뭐 햄릿이나 이러면 그런 서양의 4대 비극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비극적인 것 같아. 어때요? 이런 얘기. 무서워요. 무섭죠? 나가요. 잘했어요. 이제 주나라 해볼게요. 자, 보자. 오늘 말 잘 들으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어디 배웠어요? 하나라는 안 나오고 뭐 배웠어요? 무슨 상이 배웠어요? 은상이 배웠죠? 그럼 은상 하면은 나올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문자만 기억하면 돼요? 갑골 문자고. 두 번째, 수도가 어디였다? 은어였다. 누구에게 망했다, 여러분? 무슨 나라에게? 주나라에게 망했다. 됐죠? 그러면 하나 재밌는 얘기. 정, 하, 은, 주까지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동기? 청동기예요. 그러면 봐봐. 중국은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주로 바뀔 때 우리도 나라가 있었어요. 무슨 나라일까? 따라해볼게요. 우리는 무슨 선? 고조선.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은 좀 빡칠 거예요. 왜냐?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계속 배우거든요. 우린 계속 뭐예요? 고조선이에요. 자, 좋아할 게 아닌데. 그럼 해보자. 그럼 얘들아,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켰잖아. 그러면은 부하나라가 높은 나라 깐 거죠. 일종의 무슨 상이야? 하극상이면 내가 하극상을 했으니까 내 부하가 나한테 하극상 할 수가 있죠. 그럼 뭔가 뭐를 얘기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나라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내가 은나라 깐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은나라를 내가 멸망시킨 거다. 무슨 사상? 천명사상이 나와요. 그러면 주나라는 어떻게 돼? 은나라 멸망시킨 게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늘이 시켜서 한 거다. 일종의 여러분 하늘의 뜻에 따랐다.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늘이 나에게 명을 내렸다. 너는 은나라처럼 백성을 죽이거나 신하를 죽이지 말고 덕으로 사랑으로 통치해라. 무슨 주의? 덕치주의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니네 혹시 세계사 배웠으면 알 거야.
옛날 그 서아시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오리엔트 통일하자마자 막 폭력으로 다스렸죠. 나라가 금방 망하죠. 금방 망하고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아케메네스 또 페르시아가 등장하니까 드래곤이야 관용이야. 관용 통치를 했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나라는 은나라의 폭력 정치 대신에 천명사상 플러스 무슨 주의? 덕치주의. 되게 잘 나와요.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요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계승해서 이걸 학문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유가를 만든 공자 할아버지가요. 요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가지고 뭐를 완성한 거야? 유학을 완성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자, 볼게요. 오늘 나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자, 나 집에 혼자 있어서 되게 유쾌해요. 자, 이게 무슨 강? 황하강. 여기 무슨 강? 양쯔강 내지는 창장강이죠. 그거 봐. 그럼 은나라가요, 요만했대요. 작았죠. 근데 주나라가,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그럼 주나라가 굉장히 커진 거지. 참고로, 주나라의 수도가 요쯤이에요. 자, 해보자. 주나라 수도가 니네 그 장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장안인데, 지금은 무슨 안이라 불러요? 시안인데, 요 장안 시안 근처에 주나라의 수도가 뭐냐?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경이라 불러요? 호경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그 동사한 사람은 알겠지만 1936년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시안 사건. 뭐라고 돼요? 장세량이 누구를 체포했어요? 원장님이야? 장제스야? 위에서 장제스고 그 다음에 장안은 누구의 수도야? 당나라의 수도였고 한나라의 수도였고 되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지금 서울을 옛날에 무슨 양이라 불렀어요? 김양이야? 한양이야? 한양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안이라 부르고 옛날에 뭐라고요? 장안이라 부르고 주나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호경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얘들아, 호경이 수도인데 여기서 역까지 가려면은 1년 걸려요. 그럼 여기서 반란이 나요. 반란이 났어요. 1년. 무슨 일이 2년 끝났어. 병신아. 3년.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주나라 그 왕이요. 지역을 학자마다 틀린데 300개로 쪼개요. 300개로 쪼개도 경기도보다 크겠죠. 300개로 쪼개서 자기 친척들에게 여기를 대대손손 다스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혈연적 친척에게. 혈연이 친척이죠? 친척들에게 땅을 아예 나눠줬다. 요거를 꼭 외울게요. 혈연적 무슨 제도? 봉건제도라 불러요. 그러면 300명의 친척에게 준 거지. 뭐 4촌, 5촌, 6촌, 7촌, 뭐 아들의 친구? 아들의 친구는 안 되겠다. 뭐 아들의 둘째 아들, 뭐 둘째 아들의 셋째 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나라 하면 무조건 잘 나온 거. 혈연적 무슨 제도? 혈연적 봉건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혈연적 봉건제도는 일단 봐봐. 그러면은 주나라 왕이 요 근처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준 거야? 친척 내지는 제후들에게 준 거죠. 그럼 물어볼게. 중앙집권이야? 지방분권이야? 지방분권이죠. 그래서 주나라의 혈연적 봉건제도는 지방에다가 권력을 영원히 준 거기 때문에 무슨 분권이 되는 거예요? 지방분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망해. 여기 손 들어봐요. 김혜김씨. 너 김혜김씨야. 너 무슨 성이 뭐예요? 김이. 어디 김씨야? 경주. 왜? 김혜김, 너는? 조씨. 너는? 이씨요. 너는? 조씨. 천호가 무슨 씨지? 최씨 손 들어봐요. 이씨. 어디 이씨야? 경주. 경주? 자, 보자. 뭐 예를 들 게 없어, 이것들이. 니네, 나, 고모의 딸은, 나 얼굴도 몰라, 잘. 그럼 고모의 딸의 딸 되면은 솔직히 거의 남이지. 촌스러운 친척이지만 요즘 사이 안 만나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0년 지나면 친척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지방분권 했는데 한 200년 지나면 친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 세력이 세면은 객이겠죠. 그래서 주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혈연적 무슨 제도? 봉건제 때 망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이 당시 법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 법을 무슨 법이라 불러요? 종법이야. 쉽게 얘기할게요. 종법이 뭐야? 가족법이야. 니네 가장 큰 집을 뭐라 그래요? 그 새끼 교도소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집을 종갓집이라 그러죠. 그러면 혈연적 봉건제도니까
왕이 제일 큰 집이죠. 본가죠. 종갓집이고 나머지가 분갓집이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나라 때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 가족법이야. 무슨 법? 종법. 무슨 법? 종법. 됐죠, 여러분? 그럼 미리 찍어보자. 주나라 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뭘까? 혈연적 무슨 제도? 봉건제도. 무슨 단백질 분권이야? 지방 분권이야? 지방 분권. 그 다음에 가족법이었다. 무슨 법? 종법이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켰을 때 정당성이 필요했죠. 자, 무슨 사상? 천명사상. 그 다음에 무슨 주의? 덕치주의. 착각. 상식. 서양에도 저런 게 있었어요. 서양 16세기 때 왕들이 힘이 겁나 세졌어요. 절대 왕정 때,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야. 들어본 적 있죠? 왕권, 신수설.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나의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는 거야? 하나님이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만 틀리지 비스무리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울 거 없어요. 자, 포기합시다. 재밌는 일 없어? 그래서 지치죠. 네. 괜찮아. 어차피 인생이 그래요. 자, 볼게요. 야, 확실히 재밌는 일 없어? 요즘 재밌는 일 없어요? 재미있는 시끄러워. 너 요즘에 낙이 뭐야? 요즘에 낙이요? 롤? 제 나중에 남자 친구의 기준이 롤 잘하는 사람. 게이머. 넌 뭐 잘하는 사람? 저요? 응. 몰라요. 모르는 사람? 좋은 생각이야. 모르는 남자.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주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가요. 또 하나 주나라가 뭐가 있냐면요. 자, 정전제라는 토지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외워둘게요. 정전제가 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정자예요? 우물 정자죠. 그러면 주나라 때는요. 잘 들어봐요. 개인의 토지가 없어요. 개인의 토지가 없고 주나라는 모든 게 다 국가, 왕의 토지다. 무슨 사상이 있어요? 왕토 사상이 있어요. 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농민 1, 2, 3, 4, 5, 6, 7, 8에게 똑같이 땅을 줘요. 그러면 너도 연봉 5천, 나도 5천, 나도 5천 되는 거죠. 평등하죠. 대신에 가운데는 공동으로 농사 져가지고 나라에 세금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자가 제일 좋아했던 게 무슨 제예요? 정전제를 계속 중요한 거고 중국, 한국, 베트남 나중에 철학자들이 가장 이상으로 여겼던 게 무슨 제가 되는 거야? 정전제. 근데 실학자 중에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 할아버지도 주장했던 게 무슨 제? 정전제였던 거야. 그 기원이 무슨 나라예요? 주나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네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죠. 그 잘 나갔던 로마도 망했죠. 그 잘 나갔던 북한도 망하겠죠. 자, 결국 주나라가 망하는데 뭐하냐? 주나라의 그 왕 중에 유왕인가? 주유왕이 있는데 이 바보가 너무 이쁜 여자에게 빠진 거야. 그 여자 이름이 뭐냐? 포사. 4명을 죽였다. 거짓말이에요. 포사인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쁘대. 근데 안 웃어.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사랑하니까 여자가 웃으면 좋잖아. 만약에 너 남친이 있는데 절대 안 웃어. 3년 동안. 그럼 어때요? 짜증나죠. 너 남자친구 있는데 계속 웃어. 어때요? 짜증나죠. 자, 그러면 이 여자를 웃기려고 별걸 다 했는데 안 웃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주나라가 있으면요. 요 위쪽에 견윤족이라고 그 외래족이 가끔 쳐들어왔나 봐. 그럼 얘네가 쳐들어오면요. 너네 여러분 봉화라고 아시죠? 이렇게 봉화를 올리면 그 부하 영주국들이 막 도와주러 오는데 어느 날 누가 졸다가 잘못해서 봉화가 올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견윤족이 쳐들어온 줄 알고 수십만 명이 호병으로 왔는데 도착하니까 봉화가 잘못 올린 거야. 허탈하겠죠. 그래서 하니까 이 바보 같은 포사가 웃은 거야. 땡신데라고 웃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봉화를 올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오니까 거짓부랑이잖아요. 뭐야? 양치기 소년이죠. 결국 여러분 나중에 무슨 적이 쳐들어왔을 때 견윤족이 쳐들어왔을 때 진짜 올렸는데 아무도 안 와서 요 유왕은 유하고 맞아 죽고요. 포사는 잡혀가요. 잡혀가고 포사 아들 왕자거든요.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나라가 요때 반쯤 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솔직히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여자는 하나의 핑계고요. 역사서를 보면은
요 유황이 춘신을 죽이고 백성들 막 괴롭히 막 죽였대, 여러분. 그러면 무슨 신을 잃은 거야? 샤프신이야, 인신이야? 인신을 잃은 거야.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니네가 앞으로 대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좀 처신을 잘하면 좀 실수를 해도 주위에서 지켜줘. 뭔지 알죠? 주위에서 야!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서로 그랬어도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잘 못하면은 조그만 사고 치잖아? 막 덤벼. 그동안 쌓아도, 그러면은 돈 안 들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이라기보다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좋은 이미지를 남는 게 뭘까? 돈이 전혀 안 들어. 너무 쉬운데 잘 못해, 이걸. 뭘까? 이것만 잘하면 최소한 사회생활 하거나 대학생활 할 때 되게 편해. 뭘까? 인사. 니네 잘 관찰해봐. 니네 학생들 봐봐. 지나가다 보면은 선생님이나 동료끼리 인사하는 거 봐봐. 그러면 나는 티는 안 내는데 지나다 보면 어떤 애는 내가 가르치는데 야, 보고도 지나가는 학생이 있어. 그럼 뭐라고 안 그래? 야, 몇백 명인데 불러서 왜 인사를 하니? 그러기도 그렇잖아. 아, 맞잖아. 그럼 걔가 못 봤어요. 그럼 더 쪽팔린 거잖아. 그럼 어떤 애는 그냥 막 선생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 그러니까 이럴 필요는 없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분 나쁠 때는 안 그러겠지만 보통은 다들 인사를 해. 근데 잘 보면 인사하는 게 다 틀려. 어떤 애는 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선생님 그래. 근데 어떤 애는 뻔히 가리키는데 갈구고 가. 한국말 잘하네. 그러고 가. 그러면 그거 내가 티는 안 내지만 그리고 누구나 다. 심지어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이제 강사끼리도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도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 왜? 어떤 후배는 형 왔어요. 아니에요. 어떤 애는 응? 어떤 애는 인사 안 해. 내가 먼저 해야 돼. 근데 그거 야 얘기하기도 뭐하잖아.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내가 꼰대 같잖아. 너는 인사를 그렇게 하니? 띠발. 막 그러기도 뭐하잖아. 욕한 거 아니야. 띠발이야. 띠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다고 많이 너무 할 건 없고 좀 이렇게 어른이나 친구 앞에도 보면은 먼저 대학 다닐 때도 왔니? 이것도 괜찮잖아. 근데 그냥 응? 이러면 좀 웃기잖아. 근데 인사만 잘해도 특히 이제 점잖은 자리에서 교수님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인사할 때 교수님 안녕하세요. 탁 이렇게 딱 인사하면 말을 안 하지만 본능적으로 가정교육이 됐군.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 니네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막 부모님이 참 잘 가르쳤고 그런 게 있어. 이게 진짜 돈 안 드는 건데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난 인사 되게 잘해. 아무나 막혀도 경찰이 오고 하더라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재밌죠?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지도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화마강이면 원래 주나라 수도가 무슨 경이었어요? 호경이었다가 자, 따라해보자. BC 770년에 견윤이 쳐들어와서 호경을 버리고요. 동쪽에 있는 큰 도시로 도망을 가요. 이 도시를 무슨 양이라 불러요? 러양. 이 러양을 우리가 옛날에는 낙양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나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낙양 들어본 적 있죠? 낙양의 중국어 그 발음이 러양이래요. 무슨 양? 러양이야. 그러면 여기 서쪽이죠. 지금 서쪽에서 무슨 쪽으로?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러양으로 간 순간 주나라는 이제 약해져가지고 동쪽으로 도망간 주나라다. 무슨 주라 부르는 거예요? 동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주라고 불러야 돼요? 멀쩡한 주? 서주. 그러면 동주가 된 순간 이제 왕은 패해서 도망갔죠. 왕권은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왕권은 약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300개 제후국들이 러왕에 있는 왕을 우습게 보겠니? 존경하겠니? 우습게 보겠죠. 봐봐. 내가 담임이야. 담임이 힘이 세면 야 조용해. 일어나. 대죠. 그래서 내가 와서 맞고 왔어. 저거 좀 막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임이 약해지면 갑자기 얘가 선생님 왜? 잠깐 나가 있어요. 나가 있겠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니네끼리 뭐 패싸움 하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동주가 된 순간 주나라 왕은 완전히 약해지고요. 부하들인 제후국가 300개가 신나게 싸움을 합니다. 요 시대부터 이제 여러분 춘추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된 거야. 몇 년부터 따라해볼게요. 동사는 연도 외워두면 좋아요. 앞으로 대화하겠지만 동사랑 세계사는 요즘에 기본이 웬만하면 연도를 외워야 돼. 그래서 해보자.
BC 몇 년부터? 770년에서 BC 몇 년까지? 221년. 몇 년간 치고받고 싸운 거야. 500년간 치고받고 싸운 시대를 뭐라 그래요?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금도 많이 쓰죠. 굉장히 막 혼란하고 전쟁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춘추 내지는 전국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동산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에도 120년간 전쟁한 시기가 있죠. 그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 전국시대. 무슨 시대? 전국시대. 혹은 일본어로 뭐야? 센가쿠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자, 이제 더 재밌는 거 해줄게요. 요게 지금 무슨 사람 겹쳐요? 세계 사람 겹쳐가지고 내 수업을 다 듣는 친구들은 지금 표정이 농담도 똑같이 하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싫어. 그래서 아까 원래 잘못하면 요번에 다 겹칠 뻔했어.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시리아랑 인도사 끄는 거잖아. 잘했지? 이것마저 겹쳤어 봐. 막 불지르고 한다고. 응? 불지르 본 적 있어요? 왜? 안 질렀지? 전기장판 사용하는 사람. 온수장판이랑 그냥 전기장판. 그냥 전기다. 너는? 너는? 전기. 너는? 서감. 왜? 전기 안 좋아해? 네. 나중에 엄마한테 전기 말고 온수를 바꿔달라 그래. 왜냐면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되게 심해서 안 좋아. 온수장판은 약간 그 온수기만 떨어뜨리면 괜찮거든. 내가 몸이 민감해서 하는 게 전기장판을 끼고 끄고 켜고 자면 다음날 되게 피곤해. 근데 온수장판은 좀 덜 피곤하더라고. 애기 온수죠? 네. 훨씬 안 피곤하지? 안 돼. 아까 롤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북미예요? 막 그러더니 뭐랑 얘기 끝나고 수업하니까 자, 시끄러워. 자, 보자. 요거 그래도 어차피 들어요. 여기 왜냐면은 아까 세 개 다 들은 사람. 니네 둘이 위해서 해주는 거야. 알았지? 니네 내선 나갔다 와. 자. 춘추랑 빨리 해볼게요. 무슨 시대랑 전국시대랑 둘 다 공통점은 사춘기예요, 혼란기예요. 둘 다 혼란기다. 근데 요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해보자. 춘추시대는 덜 혼란기고 전국시대는 완전히 혼란기야. 해볼게요. 춘추시대는 일단 주나라 왕이 있어요. 즉 이거야. 니네끼리 싸우더라도 담임을 죽이진 않은 거야. 얘가 우리 반 짱이면 선생님 잠깐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전국시대는요. 주나라가 멸망해요. 얘가 어느 날 화나가지고 나 수업하는데 푹 찌르는 거야. 야, 내가 담임 죽였어. 내가 담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춘추는 약하지만 담임, 주나라 왕이 있었죠. 전국은 뭐야? 담임 죽여버린 거죠. 주나라 왕 죽여버린 거죠. 어디에도 혼란스러운 거야? 전국시대. 그리고 두 번째, 춘추시대는요, 300개 국가가 있었대요. 그러면 싸우더라도 친척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멸망은 안 시키고 땅만 좀 뺏었대. 좀 낭만적이야. 완전 죽이진 않아. 만약에 요 나라와 요 나라가 싸워서 얘가 이기면 땅만 좀 빼놨지 죽이진 않아. 왜? 친척이라 이거야. 그런데 전국시대는요, 300개 국가가 7개로 줄어들어요. 왜냐? 완전히 다 죽여서 먹어버린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국시대에는, 자, 지도 그려볼게요. 300개 국가가 7개가 되는데, 진시황의 나중에 진나라, 양쯔강 아래에 초나라, 산둥반도의 제나라, 여기 요동의 연나라, 여기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전국시대 7개 국가를 따라해볼게요. 전국 매둥이라 불러요. 전국 칠웅이고, 얘네들은 자기를 제후가 아니라 각각 뭐라 불러요? 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춘추시대에는요, 300개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돌아가면서 반장, 짱을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얘가 나보다 힘이 세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잠깐 나가 있어요. 야, 잘 들어. 내가 반장인데 담임한테 개기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춘추시대는 뭐라 그러냐? 300개 제후국 중에 5개 국가가 돌아가면 짱을 잡았거든요. 얘네들을 춘추시대 5명의 짱이다. 춘추 오페라 부르는데 얘네는 그 거치나마 존왕, 주나라 왕을 존경하고 양이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이거 그냥 핑계죠. 핑계지. 그냥 담임을 잘해주는 척 하는 거지. 우리 반 실세는 누구야? 반장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나마 춘추시대에는 양심 있게 싸워요. 무슨 양이? 조난 양이. 아직 무슨 나라가 있었다? 주나라가 있었고 제후들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전국시대는 짤 없어. 약하면 멸망하는 거고 강하면 먹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요 전국시대는 요거를 무슨 강식이라 불러요? 양육강식이에요. 그래서 300개 국가가 몇 개로 줄어든 거야? 7개로 줄어든 거예요. 되게 무서운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왜 춘추시대냐? 요 춘추시대 공자가 살았는데 공자가 쓴 역사책 이름이 뭐예요? 춘추. 그래서 공자의 책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시대가 된 거야? 춘추시대. 그러면 전국은 뭐냐? 작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작가의 역사책이 전국이야.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는 무슨 책 이름이에요? 역사책 이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건 진나라가 너무 힘이 세지는 거야. 진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6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6개가 뭉쳐서 싸우자. 아니다. 6개가 차라리 진나라에게 부하가 되자. 이런 논의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연행이라 불러요? 합종연행이라 부릅니다. 그럼 앞으로 합종연행이 나오면 춘추시대 거야? 전국시대 거야? 전국시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나라. 그러면 조남양이는 전국시대 아니죠. 왜냐? 이때는 주나라 왕이 없잖아. 그러면 조남양이가 나오면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춘추시대. 괜찮죠, 여러분? 요거 나중에 대학 가서 남자친구나 여친한테 밥 먹을 때 얘기해봐. 그럼 뭐라 그러겠어? 너 재수했구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자, 진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손 들고 나가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연도 외워볼게요. 자, 춘추. 써주는 거야. 전국시대는 퉁쳐서 BC 770년에서 BC 221년까지죠. 그런데 춘추와 전국시대 나누기도 해요. 따라할게요. BC 몇 년이에요? 403년. 해보자. 그러면 BC 770년에서 BC 430년까지는 무슨 시대? 춘추시대. BC 403년에서 BC 221년은 무슨 시대? 전국시대. 여기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그냥 그래도 그냥 꼭 뭐랄까 결정타적인 문제는 아닌데 알면 좀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연도는 이렇게 해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 막판에 막 연표를 막 사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외우죠 더. 차라리 나올 때마다 한번 써보고 잊어먹더라도 계속 써보면은 어느 순간 기억이 나. 나도 그래. 나도 이거를 여러분 거의 뭐 10년째 가르쳐 동사만 나 7년 된다 8년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 이거 나도 까먹고 자꾸 연도를 까먹고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 물론 천재도 있어요. 친구 중에 천재 있니? 천재 있어요? 천재. 어떻게 천재야? 어떻게 설명을 그 공부 잘해. 아니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보고 외워진 애들이 있어요. 있지 않니? 천재 친구. 내 친구 천재야 진짜. 딱 한 번 책을 5분에 다 읽었네. 5분에 읽었는데 다 기억을 해. 응, 근데 걔랑 안 놀아. 기분 나쁘잖아. 난 3시간 걸리는데. 근데 책을 빨리 읽으면 좋을까? 근데 나 빨리 해요. 음식을 빨리 먹어요. 나 대학을 했지. 너 책에 음식 먹을게. 막 먹어. 그 친구 몰라더라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일단 좀 쉬었다 할게요. 힘들어요.